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27번째, 나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시작. 나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시작.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깨달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나에게 학교는 바다 위에 미역이 흐물흐물 떠도는 것처럼 혼자 다니고 혼자 밥을 먹는 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체성을 깨달은 후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친구,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른 동네로 이사를 온 후 나는 친구가 없었다. 아버지와 사별에 따른 뒤늦은 충격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어 학교에도 적응을 못했다. 선생님께 이야기는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교회는 무서웠다. TV에서 보았던 교회는 동성애자들과 우울증 환자를 기도원으로 끌고 가 성령 치료를 하는 곳이었다.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도 독실한 신자인지라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를 치료하려 들까봐 무서웠다. 그렇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혼자서 그 고민을 숨기고 지냈다. 그때부터 흐르는 물에 댐을 올리듯 차근차근 마음에 댐을 쌓아 올렸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고 생각을 하면 괴롭기 때문이었다. 고민을 이야기할 친구도 없고 그때는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다. 답답했다. 정신과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기를 3년. 중학교 시절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의 커밍아웃 준비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션 스쿨이라 종교 시간이 있었고 나는 종교부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종교 시간에 교목 목사님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동성애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유황불에 가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믿는 신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분노와 공포가 밀려왔다.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치는 목사님도 천벌을 받을 것 같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에는 인자해 보이기만 하던 목사님이 무서워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이 멈추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기 위한 준비로 먼저 건강을 되찾자고 결심했다. 살도 많이 찌고 몸도 약했던 나는 병원도 잘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힘들었다.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나와 같은 사람들. 나는 당시 청소년 자활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그곳에서 직업 상담을 받던 중 커밍아웃을 했다.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나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곳, 인권활동을 하는 직업을 알아보고 싶다. 고 이야기했고 한 인권단체를 소개받아 방문했다.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였다. 처음 방문하는 길에는 엄청난 긴장을 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두려움 반 기대 반. 지하철을 타고 가는 40분이 4시간 같았다. 활동가와 인사를 나눈 뒤 나는 궁금했던 것들과 답답했던 것들을 마구 쏟아냈다. 단단한 마음의 댐에서 벽돌이 하나하나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성소수자 청소년이 많이 있는 라틴이란 온라인 카페를 안내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행복했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소개받은 라틴에는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정기 모임이 있다는 공지를 보고 이틀 동안 고민했다.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두려움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일까? 만나서 무엇을 할까? 이상 온 곳은 아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겨울날의 칼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으로 온몸에 열이 오른 상태로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신기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정기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가 가까운 동네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웠다.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구나.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구나. 즐거웠다. 사람들의 연락처를 주고받고 사는 곳이 어딘지 서로 이야기하고 정기 모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자존감과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커밍아웃 준비 역시 추진력을 얻었다.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동성애자 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에서 하는 놀토반이라는 행사에 같이 가자는 연락을 받았다. 친구와 함께 간 그곳에서 나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 커밍아웃을 하고 나로서 살고자 다짐하며 상상했던 것들이 눈앞이 그대로 펼쳐졌다. 나의 권리와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청소년 자긍심팀에 가입했다. 나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그때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활동을 하면서 여태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었다.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친구도 있고 나보다 더 심각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었다. 난 모든 청소년 성소수자가 나처럼 불행하고 우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맞는 학교 밖 사회는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커밍아웃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지자, 동료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바뀌도록 나도 사람들을 더 만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활동을 계속했다. 나는 학창시절이 좋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 19살 때가 떠오른다. 그러게 인권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활동을 하며 학창시절을 마무리했다. 학교를 졸업하니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지긋지긋한 학교를 떠나서 시원했고 한편 아쉬웠다. 학창시절에 주변에 커밍아웃을 했다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희망과 두려움. 본격적인 커밍아웃을 준비하면서 나의 신앙이었던 기독교를 떠났다. 불교로 개종했다. 아니, 개종이라기보다는 돌아갔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원래 외가는 불교 집안이었다.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외할머니와 다니던 절의 주지 스님에게 내 이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엄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너무 물질적이기 때문이라고 떠난다고 했다. 엄마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약간 놀랐다.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종교로 집안에서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네 태몽도 관세음보살이었으니 진짜 네 종교를 찾는 것 같구나 하셨다. 이 일로 첫 희망을 보았다. 엄마가 생각한 만큼 꽉 막힌 분이 아니구나. 나를 선택권이 있는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구나. 나는 용기를 얻어 6월에 열린 귀요문화축제에도 처음 참가하고 축제 무대에서 공연도 해보았다. 거기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신기했다. 귀요문화축제를 다녀온 후 어느 날 축제에서 받은 유인물을 엄마에게 들켰다. 엄마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그 순간 이걸 인정하며 밀어붙일까 망설였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에 우선 아니라고 했다. 다음 날 엄마는 한밤중에 엘리베이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는 아니지? 너 그런 거 아니지? 라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했다.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배우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서웠다. 엄마에게 마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게 나는 기회를 보내버리고 어느 순간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일이 지나고 군복무 중일 때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뤄지고만 있는 내 커밍아웃도 생각났다. 그리고 부모 모임에 참석하면서 내가 한 번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커밍아웃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 모임에서 활동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부모 모임 활동을 하면 커밍아웃 준비에도 도움이 될까? 내가 원하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내가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괴리감도 들었다. 내가 과연 저렇게 커밍아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자녀의 커밍아웃 후 부모 모임에 나오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신기했다. 이 사람들도 커밍아웃 단계에서 싸우고 울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겪고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엄마랑 얼마나 가까울까?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중학교 시절 이후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 커밍아웃을 위한 준비. 엄마랑 대화를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다. 우선 엄마랑 장을 자주 보러 갔다. 오늘은 배추가 너무 비싸다. 비름나물 맛있겠다. 무쳐 먹자. 장을 보고 함께 걸으며 엄마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별 좋은 어느 날은 엄마와 창덕궁에도 갔다. 창덕궁을 둘러보며 엄마는 여기 창덕궁은 어렸을 때 출입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들어와 보니 경복궁보다 구경을만 하네 라고 하셨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엄마와 인사동 찻집에도 가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멀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TV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달가워하지 않는다. 2017년 5월 30일 MBC PD수첩에 방영된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을 보며 말을 걸어보았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나랑은 상관없다. 저들이 조용히 살면 된다고 했다. 나는 나름 반박해 보았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조용히 지내냐고 그러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동생까지 나섰다. 그럼 계속 손가락질 받고 살 거야? 욕먹기 싫으면 조용히 지내야지. 엄마와 동생은 뭐가 무서운 걸까? 마치 어린 시절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일까? 언젠가 친구가 나에게 왜 굳이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너도 편안할 테고 왜 굳이 커밍아웃을 하려 하느냐? 커밍아웃하면 인생이 파탄나지 않느냐?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왜 그러느냐? 인생의 뜻이 꺾이면 어쩌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 집에서도 숨어 산다는 생각이 너무나 힘들다. 엄마와 같은 방을 써야 하는 조그만 아파트, 그 공간에서 나는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다. 귀어문화 축제에서 사온 물건들이나 성소수자 관련 책도 마음 놓고 둘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진다. 커밍아웃을 더 미루고 싶지 않은 것은 엄마의 건강 때문이기도 하다. 무쇠 같아 보였던 엄마도 이제 여기저기 편찮으시다. 최근에는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고 담낭에 담석이 있어 수술도 했다. 커밍아웃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밍아웃 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엄마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영양제도 꾸준히 챙기고 오미자차 등 건강에 좋은 음식도 챙긴다. 엄마가 건강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내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날을 위해 기다림이 끝나는 날,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취업 얘기로 시작했다가 중학교 때 따돌림 받았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중학교가 지옥 같았다. 학교 다니기 싫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나 어머니에게도 전혀 못했고
일이 너무 바쁜 엄마에게 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성 정체성까지 말해 버리려 했다. 그러나 순간 그 첫마디가 목젖에 걸린 느낌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 막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두려움. 나는 아직 준비가 모자라는구나. 그럼 엄마 앞에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밍아웃 전에 3번을 울고 나서 커밍아웃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 울고 나니 그 말이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남은 2번의 울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까? 웃으면서? 화나면서? 나는 웃으면서 하고 싶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화를 내면서 커밍아웃 한다면 나는 스스로 나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다. 부모 모임에서 만난 부모님들 이야기 중에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는 말이 마음 깊이 남았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약하면 버틸 수 없다고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커밍아웃도 할 수 있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이끌 수 있다고. 내가 강해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엄마와 더 친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 노력이 무르익으면 커밍아웃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즐겁게 활동하려 한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면 언제나 모두 나를 반겨준다. 엄마가 부모 모임에 나오는 날 엄마와 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을 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까지 부모 모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 세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